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과 함께 또 넘어야 할 삶도 만만치 않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죠. 이번 미국의 발표가 가진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그리고 정동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사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 7, 8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네. 지금 면제를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 봤을 때 전 세계 지금 통용되는 중국의 백신량이 한 30%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조치로 지금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지금 백신계는 이 미국의 화이자가 거의 지금 이때 승기를 잡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시노팜이나 시노백이라는 지금 중국산 백신을 갖고 WHO에 지금 승인을 받는 데는 등 또 EU에 받는 데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진짜 미국의 고도의 책략 정도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은 뭘로 지금 악명이 높냐면요. 코로나와 코로나에 관련된 재료를 한 톨도 지금 수출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방 물자 생산법에 의해서 지금 그거를 굉장히 전 세계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고도의 백신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새 두 종류의 지금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등등에 대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재뿌리기 예. 그리고 파이자가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 격차를 소위 말하는 특허를 공개를 하더라도 그걸 따라올 수 없다는 자신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특허를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요. 모든 책임은요. 각 정부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급에 관한 백신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 면허까지 다 공개했는데 니네가 만들어야지. 미국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건 백신 민족주의 아니냐. 니네 나라에서는 한 톨도 안 나오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만 네. 미국의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결정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지지로 자신의 입장을 변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발언에 대한 배경을.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 예. 세계적인 이제 백신 부족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 인류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는 이제 표면적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제 그 표면적 명분의 속내가 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어서 약 이제 43.7%에 육박할 정도로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리고 이미 남은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백신 물량이 공급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한다면 지금 이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성장의 저하에서 오는 그것이 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저하로 이어져서 네.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적 의도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이제 지재권 면제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또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출입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요약을 하자면 어떤 미국의 이미지 제고 네. 내지는 어떤 경제적 실리 추구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가운데 독일은 코로나 백신의 특허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이제 유예하자라는 미국의 요청에 이제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지금 나라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논의 자체가 쉽지가 않겠어요. 네, 어차피 이제 WTO나 이제 유엔에 갔으면은 160개국이 다
만장일치해야지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은 예. 보면은 164개국 중에 60개국만 지금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금 의논할 수 있는 장도 11월 30일 날 열리는 WTO 장관회에서 시작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뭐 이게 말은 굉장히 진짜 소문난 잔치인데 예. 진짜 먹을 것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바이오엔텍이라고 최초의 mRNA를 지금 뭐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죠. 있고요. 최근에 또 굉장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큐어백이라고 예. 큐어백에서도 지금 뭐 신청을 내서 백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냉장고에서 그러니까 한 2도 8도에서 냉장에서만 해도 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등등이니까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지금 뭐 굉장한 차이로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국 기업을 지금 보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나는 반댈세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크고요. 지금 뭐 독일애가 주장하는 말 중에 굉장히 제가 이제 호감이 가는 부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기술들을 다른 나라가 같이 쓸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어서 각국에 세워주는 거였지. 사실 우리나라의 mRNA 지금 딱 주잖아요. 네. 지금 최소한 공장 만드는데 2개월이고요. 시제품 만드는데 1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백신 부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뭐 특허권을 지금 뭐 공개한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뭐 자기네 자국 기업이 2개 이상 지금 연루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반대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재권 면제 논의를 촉발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WTO 규정들을 해석을 해봤을 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지재권 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이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소위 이제 그 WTO에서 어떤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소위 이제 WTO 플러스 방식이라고 하는 FTA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FTA에 관한 이제 양자간 협상은 사실 어떤 이제 법적인 효과가 있냐면 소위 이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우리가 줄여서 이제 트립스 협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 트립스 협정 제4조에 보면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어떤 특정 회원국가 혜택을 주기로 하는 어떤 협정을 맺어도 그 트립스 협정 제4조에 의해서 모든 회원국에게 이제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위 최혜국 대우의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진정으로 어떤 이제 지재권에 관한 권리 행사를 어느 정도 보유하거나 면제를 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나라랑 어떤 소위 이제 양자간 협상, 예. FTA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그 WTO의 트립스 규정을 사실 간접적으로 조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WTO 회원국이 모두 그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양자 간의 협상으로 충분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특정 국가한테 혜택을 주기로 하면 예. 사실 그 혜택은 모든 나머지 국가들한테 공평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트립스 제4조 규정에 그 최혜국 대우 규정이 예.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하자면 트립스 규정 제31조의 2 이제 최근에 개정된 규정인데요. 기존의 트립스 규정 제31조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을 위해서만 소위 말해서 이제 강제 실시권. 근데 네. 강제 실시권은 특허권 면제, 지재권 면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이제 제3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이나 수출을 위해서도 그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을 하고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규정은 사실 이제 뭐 만장일치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활용해서는 얼마든지 또
어느 정도 지식재산권을 이제 이용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충분히 이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 현실적으로 생산 가능하냐, 기술 이전이 가능하냐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보도를 하는 게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예.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WTO의 어떤 의사결정 그 관행이 기존에 이제 가트에서의 뭐 합의 컨센서스의 전통을 이제 어느 정도 계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원론적 차원에서 합의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네. 당연히 이제 전원 합의 내지는 만장일치가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소위 이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소위 이제 TRIPS 규정이라 하는 것만 개정을 하려고 하면 네. 그 WTO 규정 제 10조 3항에 따라서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만 있으면 그 수락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을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반대하는데 독일이나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3분의 2 동의를 한다는 게 실효성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지재권 면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지 예. 그런 강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추후 어떤 뭐 진행의 그런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거에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 자체가 좀 일시적으로 면제된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도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95년도에 예. 이제 발병이 돼서 96년도에 바로 에이즈 치료제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그런 과정들을 따라서 했지만 4년이나 걸립니다. 이것이. 4년이요. 예, 일단 예. 그때 너무 비쌌어요. 10,000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100불로 이제 내려오게 하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트립스 규정에 의하면 피해를 보게 될 제약 세대에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그 문제 갖고도 굉장히 이제 뭐 얘기들이 많았고요. 합당한 로열티를 어떻게 줄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만약 부작용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들이 해서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특허권을 공개하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예. 이 지금 뭐 이건 이제 뭐 천년만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예. 이런 자기네 어떤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들은 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다고 다른 보여집니다. 시각에 아까 말씀 주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지금 중국이 전체 30%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40%에서 50% 전체 제약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정면적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이 굉장히 지금 뜨끔하게 놀란 거는 자기네 GDP에 지금 60% 70% 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국을 놔뒀더니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은 거 아니냐는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결정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게 된 결정을 하기 전날 있었던 이제 백악관 회의를 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조정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상무부는 왜 안 들어갔죠? 제일 중요한 상무부가 빠지고 등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은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을 분명히 세우는 그러한 뭐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보여집니다. 차원에서 우리는 뭐 면제를 지지한다. 그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중국 약품에 대해서도 다 특허를 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때부터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임상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굉장히 수가 한 4개 내지 5개 이상이 지금 들어간 그러한 수를 지금 놓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지금 뭐 보여지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고모님 말씀에 잠깐만 첨언을 네네. 드리면 이제 소위 이제 예전에 그 2001년부터 시작된 그 에이즈 관련 네. 소위 항 레트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는 지금 논의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 지재권 면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면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무상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용한다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그 법적 저희는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립스 규정 31조에는 그 강제 실시권이라고 해서 그것은 특허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특허권을 강제로 쓰겠다. 다만 보상은 해주겠다. 이런 제도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개도국을 제한했던 규정 자체 하나가 뭐냐고 하면 개도국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자기 국내용 어떤 제네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그 트립스 규정 31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아프리카나 이런 최빈도국에서는 예. 그 생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하 선언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고 하면 자체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이나 수입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네릭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그게 좀 바뀌었어요. 예. 그 도하 선언에서 예. 그것이 지금 트리스 31조의 2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1년에 논의되긴 했지만 고모님 말씀처럼 약 4년 후에 실제로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이 되었고요. 예. 사실 그 덕에 이제 인도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지재권의 전면 면제로 해석되는 아. 부분하고는 약간 좀 질적 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허권을 사용하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그렇죠. 수출하는 의미가 국가에서 있었고. 예. 오히려 이제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 예. 하지만 그 보상은 통상 이제 어떤 경제 주체들이 합의에 의해서 보상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죠. 네네. 통상 쉽게 예. 예, 변호사님 얘기 굉장히 좋게 말씀해 쉽게 얘기하면요. 유치원생 앉혀놓고 예. 너 서울대학교 가면 내가 전액 장학금 줄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서울대학교 가는 게 지금 더 급한 건데 그렇다면 진짜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는 이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예. mRNA가 바이오엔텍에서만 해도 10년 이상 걸려서 만든 공정이거든요. 예. 특허 아무리 뭐 공개를 하더라도 그러한 공정상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러니까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원료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생산 라인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면은 어쨌건 삼자가 생산을 하려면 2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 구합니까? 지금 mRNA에만 해도 280개의 원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뭐 지금 19개국에서 86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그 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뭐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화이자나 이런 데서 우리 거부터 먼저 줘.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진짜로 뭐 굉장히 지금 소문난 잔치인 것 같고요. 유치원생 앉혀놓고 서울대학교만 가라. 내가 장학금 다 대줄게. 그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실 원료 수출 자체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는 예. 국방물자생산법에 의해서 따로 지금 따로 하고 또 있기 때문에 얘기를. 그걸로 또 컨트롤해버리면요. 예. 미국에서 원료 안 주면 그건 못 만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술책, 고도의 전략이라고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미지 제고 차원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뭐 어찌됐건 이 지적재산권 당사자라고 하면 또 그 백신 제약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제약업체들의 어떠한 동의라든지 협조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예, 뭐 사실 근데 이제 뭐 WTO 규정 예. 이제 소위 아까 말해서 이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이라고 하는 TRIPS 규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이제 WTO의 그 부속 협정들은 사실 국제법상 조약의 지위를 취득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조약이죠. 근데 이제 그 각 조약이 소위 말해서 각 국내의 입법기관을 통과한 정식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는 사실 국제법적으로 별도로 따져보아야 됩니다. 아, 그것도 별도로 따져야 예, 돼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부 WTO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고 네.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을 통해서
그 WTO 규정들이 국내법과 저촉이 되면 국내법이 더 우선한다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예. 있고 사인들 간의 소송에서 우리가 몇 조 몇 항에 위반해서 뭐 제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못하도록 소위 예. 소송에서 청구 원인이나 항변으로 WTO 관련 부속서 규정을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제약 업체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 ECJ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사인들 간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 WTO 규정이나 부속서 규정들을 원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별도의 사실 WTO 협정에 보면 WTO 협정과 모순되는 국내법은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개폐를 하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걸 안 하면 뭐 사실 강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 그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예, 거네요. 그래서 별도의 각 국가별로 어떤 입법 행위는 별도로 있어야 또 될 거로 별도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설사 그 법이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방물장법에 의해서 이제 소위 머크라는 기업의 일부 기술 이전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강제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건 사실 자국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 간의 어떤 기술 이전을 도모했다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갑자기 국내 정상적인 기업 화이자나 모더나한테 너 아프리카에 있는 모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해 미국이 그 정도까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지 않거든요. 예. 설사 또 이 조약이 또 국내법적으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형식 변경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뭐 특허에 관련된 기술만 공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생산을 위한 어떤 기술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설사 우여곡절 끝에 어떤 WTO에서 만장일치 내지는 합의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뭐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국의 그 지적재산권 특허를 이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저는 거의 없다. 영에 수렴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회사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로 로비의 천재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 여기저기 다 막아놓고 잘 아죠. 렘데시비르 예, 예. 그 나와서 바로 희귀약품 이러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로비가 세냐면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회장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국방장관 하던 럼스펠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숫자만 보면 낸시 펠로시 있잖아요. 하원 예, 의장. 예. 거기에 공식적으로 280억을 갖다 준 게 화이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정계와 이 제약계하고 이 글로벌 제약회사는요. 민족주의 세계화 이런 거 다 진짜 어디 서랍에다 넣는 회사거든요. 사실 뭐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인 거죠. 업체 중에 예. 이런 표현하면은 좀 듣기 싫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악랄할 정도로 이익 추구하는데 굉장히 앞장서 있는 게 글로벌 제약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고문님 말씀에 또 중요한 쟁점을 하나만 첨부를 네네네. 드린다고 하면 사실 이제 지재권과 공중 이용권의 어떤 조화 자체는 예전부터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제 너무 공중 보건권의 일반적 접근을 강조하다 보면 소위 이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라는 그 지식재산권 개발 동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했냐면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허 기술은 사실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키프리스 같은 데서 이제 명세서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네네네. 그 IP 소위 이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의 또 다른 유형으로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해서. 근데 트레이드 시크릿은 내가 어떤 기술을 특허나 디자인권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출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영구적으로 보호하겠다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제가 있는데 이것은 보호기간이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개도 되지 않아요. 예.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아닙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괜히 특허 등록해봐 20년 지나고 나면 소위 이제 약으로 치면 제네릭 내지는 네. 바이오 시밀러가 넘쳐날 건데 복제약이요. 자기들 평생 이거를 나만 이거 기술의 어떤 효용을 누리겠다 해서 코카콜라는 지금도 그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지금 백신이 완전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인데 추가적인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 더 이상 기업들이 특허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비밀로서 가지고 있어서 자기 기업들만 내부적으로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표면적인 사탕 발림으로 전 인류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보건권에 공평하게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디테일한 실무적인 문제들이나 풍선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말씀을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뭐 백신 보급 자체,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무조건-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반대해야 그 된다. 예.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야지 무조건 예. 찬성하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국내 하고 제약업체들. 거기에 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첫 수는 굉장히 극렬한 반대로 시작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최영호 고문, 정동gun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몇 달째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관련 내용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백신 개발 동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예. 논란이 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제 아.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된다, 일시 예. 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백신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뭔가 팬데믹을 일찍 종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백신을 대량 공급해야 되는 게 주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식재산권을 중지를 했을 때 예. 백신이 대량 공급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앞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식재산권을 중지하더라도 백신이 나오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빨라도 2년, 늦으면은 아마 한 4, 5년이 걸릴 거예요. 또는 빨라도. 심지어는 예. 아프리카나 이런 시설, 인력, 기술이 없는 국가는 예. 아예 지식재산권을 풀어주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생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지식재산권만 보고, 그러니까 특허만 보고 똑같은 제품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합 물질일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하지 않으면 백신을 우리나라 같은 데서만 하더라도 동일한 백신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예. 화이자 같은 데서 예. 우리나라에 완전 기술 이전을 다 해줘야 예. 화이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백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네. 임상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지 않고 단지 지식재산권만 풀어줘서 아무나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든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백신에서 임상시험 했던 것처럼 예. 그 임상시험을 다 해야 돼요. 아, 그런- 각계로 다 또 그러니까요. 임상시험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게 예.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한 게
미국에서 지금 자국 이익 때문에 백신을 수출을 못 하고 있고 또 국방 물자 생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치적 수사, 레토릭 정도로 이해하지 이것이 팬데믹을 끝내는데 무슨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는 예.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쓸데없는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지금 이게 지식재산권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 기술 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조차도 이게 생산 자체가 동일한 약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특허는 예. 상업적 생산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를 이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대우라고 하는 제 교수가 예. mRNA 백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화이자의 특허를 보고 예. 지금 실험실에서 만드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만들게 될 경우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화이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시험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제 mRNA 백신 연내 임상 실험을 기대한다라고 뭐 밝혔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그 mRNA 백신 제조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네. 일단 mRNA 백신과 관련한 기술을 시연한 국가가 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은 한국의 모 기업이 유럽에 있는 기술의 일부를 도입했다. 이런 네. 이제 기업은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회사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이 기업이 mRNA 백신을 만들었을 때 이 mRNA 백신에 대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야 되니까 이 기업이 아마 임상 3상을 마치려고 하면 적어도 5년은 걸릴 거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백신은 뭐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RNA 기반으로 예를 들면 독감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예. 독감 백신은 시중에 풀리는 가격이 너무 싸고 mRNA 백신은 너무 비싸니까 경쟁력이 없고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백신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지금 1년, 2년의 개발로 긴급 승인이 난 거지만 네. 보통의 백신은 7년에서 15년씩 개발 기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에 mRNA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그 기업이 온전히 7년에서 15년 동안 그 제품을 하나 개발해야 되고 그 제품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데 mRNA 기반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개별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mRNA 기반의 백신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상업성을 유지한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특정 회사들, 예. 예를 들면은 뭐 녹십자라든지 아니면은 SK라든지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하나 더 늘리는 거는 괜찮겠지만 어떤 새로운 기업이 개별적으로 새롭게 mRNA 기반으로 백신을 개발한다. 이것은 생존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약품을 생각할 때 흔히 생각 오리지널 약품이 있고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네릭으로 이제 복제약이 나오는데 백신도 혹시 그런 식으로 좀 오리지널 백신하고도 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떨까요? 백신은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보통의 다른 약들은 거죠. 예.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약들은 다 환자에게 투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자에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고 효과가 있어도 효과라고 하는 편익이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투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백신은 환자한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혈전이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자가 아닌 정상인에게 투여한다는 거. 두 번째는 대규모로 투여한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안 맞았을 때는 내가 전혀 부작용을 염려할 그렇죠. 필요가 없잖아요. 정상이었는데. 정상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환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치료를- 당뇨병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은 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은 약의 계열에 드는 거지만 통상의 약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개발도 약보다 훨씬 까다롭고요. 예. 그다음에 조건도 훨씬 까다롭고요. 예. 또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는 수십만 개가 되지만 백신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백신을 파는 회사는 소위 말해서 10개도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수 국산 백신,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에 봤다시피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임상 1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이면 이 국산 백신 개발 소식을 접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는 예. 6개 회사가 6개,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하고 미국 회사인 이노비오라고 하는 예. 회사가 있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더, 뭐 진원생명과학, 예.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건데 계열은 이제 DNA 백신 하는 데 있고 단백질 가지고 하는 제조합하는 거 있고 바이러스 하는 거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팬데믹과 관련해서 백신이 네. 거의 세계적으로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하나가 mRNA 백신, 예. 두 번째가 노바백스형의 그런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 세 번째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로 대별이 되는 이제 바이러스 기반의 백신,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예. 물론 사백신이라고 하는 중국 백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3가지 정도 범주에 드는 것은 하나,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너무 늦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임상 일상. 1상이나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백신을 무료로 이미 테스트가 다 된 것을 접종해 주는데 화이자, 모더나, 뭐 앞으로 노바백스 이런 걸 접종을 해 주는데 누가 검증이 안 된 백신을 내가 소위 말해서 테스트용으로 막 깻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언제나 이제 약에 있어서의 후발주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임상을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투입된 돈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화이자, 모더나, 영국계 계열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미 정부가 예. 각 개별 기업에 대해서 1조 5천억에서 2조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적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조 단위의 돈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내 기업들이 네. 이런 데 발맞춰서 개발을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도 늦고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이미 시장 상황은 거의 종결이 된 상황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네. 개별 기업은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그럼 기존 백신으로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많은 분들 비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예.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당국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예. 당국은 뭐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국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혹시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같이 당국도 아니고 네. 이런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예. 영국을 보시면 됩니다. 영국. 예. 영국은 영국 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잘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예. 환자가 많으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일상복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당국이 향후에 6월 달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경제 봉쇄를 일치하지 않는다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라도 백신으로 통제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독감 바이러스만 빼고 병원체나 그 병원체의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시킨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역, 볼가리, 뭐 B형 간염 바이러스, 뭐 뇌염, 뭐 등등 해서 백신을 예전에 접종을 했는데 다시 백신을 맞은 사례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감 백신은 구조적으로 대변이가 가능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은 우리 독감인 경우에는 매점 맞지만 예.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우리가 맞지 않잖아요. 네. 코로나19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19도 구조적으로 대변이를 일으키면서 백신을 무력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거든요. 하나는
많은 기자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 드린 바 있는 항체 면역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예. 시간도 훨씬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훨씬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 세포성 면역도 동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이 된 백신을 병원체가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들에서 이미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예. 백신 접종 속도를 걱정해야 그러게요. 되는 것이 국내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백신 접종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루에 4만 명, 6만 명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백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급이요. 그러니까 예. 백신 수급을 우리가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면 받는 거고 상대방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주면 우리가 못 받는 상황. 뭐 미국, 영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인데 수급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 충분한 시설, 인력, 그다음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일 문제는 이제 수급 문제가 되지 이게 돈 않을까. 문제인가요? 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업에 유리한 소위 말해서 아프를 하는데 예. 먼저 제공을 한다. 아.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임상을 예. 우리가 국가 단위로 해주겠다. 이러니까 아. 이스라엘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국가는 2배, 3배의 돈을 낸다. 이러면 이제 해주거나 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도움을 준 이런 데 이제 우선순위를 배분하거나 또는 먼저 계약을 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일정대로는 들어오지만은 이게 이제 충분한 양 안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수급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혈전이 생겼다부터 해서 여러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인인데 백신을 접종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접종하겠다라는 사람 수도 굉장히 낮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 하나는 백신 접종을 아직 안 한 분들에게 설베이를 해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한 60% 정도 돼요. 아.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 예. 물어보니까 만족도가 90% 정도 되면서 주위에 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첫째 하나가 우리나라의 언론이 지나치게 부작용 사례를 좀 확대, 왜곡, 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만 하더라도 혈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중에 1명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들의 반 정도에서 혈전을 만들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만드는 혈전은 100명이 감염이 되면 거의 반 정도에서 혈전이 생겨요. 네. 그리고 고령자들 사망의 제1원인도 혈전 때문에 사망하거든요. 네, 네.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하더라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맞으면 100만 명 중에 1명의 혈전이 생길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게 과장을 하면서 왜곡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일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예를 보면은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고령자들에게 2,200만 명 정도 접종을 했고 젊은 분들에게 화이자를 접종을 했는데 백신 접종이 되고 나서 한 5일 이내에 사망한 사례를 조사를 했어요. 예. 사망한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둘 다 공히 10만 명 접종당 3명의 사망자가 생겼거든요. 이때 사망 원인은 인과관계는 없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으니까 뭐 자연사도 있을 거고 예.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전혀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지만은 비율은 비슷하다는 예.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이자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본 인식이 지금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언론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아.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예. 되느냐. 이제 언론이 좀 더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1,300만 명 분량에게 접종하는 이 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고령자, 고위험자들이 1차 접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이분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아질 건데 제 예상으로는 8월 말, 9월 정도가 되면 어떤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은 무조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종해 주자. 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접종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만족도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만족도가 높은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접종 속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인센티브, 그래서 예.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면 뭐 실내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접종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모임을 하는데 접종자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백신 여권 얘기도 출입이라든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종교에 네. 있어서 이 대면 예배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접종 속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설대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제월드 이슈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